예,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예, 이제 가을로 접어든다 그런 것이 엊그저께 그랬는데 벌써 늦가을, 만추라고 하죠. 이제 11월이 되어서 초겨울로 접어드는 그런 계절에 접어들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이제 막바지 국가고시 대비에 여념이 없을 텐데요. 최근에 이태원 사고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젊은이들이 압사 사고라는 그런 큰 희생을 당하게 돼서 교수님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우리 경북대학교 임상병리과 모든 학생들은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계시다는 소식에 참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국가적인 그런 비극에 다시 한번 먼저 고인이 되신 젊은 영령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면서 명복을 빕니다. 수업에 앞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제 10주차가 되는데요. 공중보건학 전염병 관리부터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번부터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는데 병원체의 간접 전파가 성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 그랬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미안해요. 병원소가 밖에서 일정 기간 생존할 수 있고 전파체가 존재할 것이 조건이 돼야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3번에는 질병 전파에서 비말액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뭐냐 그랬죠. 이거는 세균에 오염되어 비산하는 먼지, 이런 부분이 정답이고, 34번에는 공기 또는 먼지에 의한 호흡기계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전염병. 지금 호흡기계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전염병을 찾는 거고요. 호흡기계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홍역, 디프테리아, 결핵, 이런 것들은 다 호흡기계 감염이죠. 유행성 일본 내염이 해당되지 않는다.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35번에 가서 수혈을 통해서 전염될 가능성이 없는 전염병. 이거는 간중증. 이거는 뭐 수혈이랑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36번에 가서 위생곤충이 매개하는 전염병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이거는 파상풍이죠. 나머지는 위생곤충이 매개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리가 매개자 않는 전염병 그랬어요. 이거는 사상충이. 그 다음에 38번으로 넘어가서 질병의 생물학적 전파 방식 중에 절지동물의 체내에서 수적 증식 없이 단지 발육 후 전파되는 전염병은 뭐냐 그랬는데 이건 사상충이고, 39번에 발육 증식형 전파를 하는 전염병은 뭐냐, 이거는 말라리아고, 증식형 전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이것도 말라리아. 보면은 답은 말라리아. 또 41번에 병원체가 매개곤충의 장관 탈출에 의해서 전파되는 전염병은 뭐냐 그랬는데 이거는 발진 티푸스가 해당이 되고, 40에 경란형 전파를 하는 전염병은 뭐냐, 이거는 로키사농 홍반열이고요. 그 다음에 43번에 가서 호흡기의 전염병의 종류가 아닌 것은 43번에는 유행성 간염,
그 다음에 피부 45번에 피부점막계의 침입으로 발생된 전염병이 아닌 것은 폴리오. 네,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46번에 가서 병원체의 인체 침입 후 임상적인 자각 또는 타각 증상이 발견될 때까지 기간은 그랬는데 이것은 잠복기가 해당이 되는 거고, 47번에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다른 숙주의 전염을 가장 많이 일으킬 때까지 기간을 뭐라고 하나, 이건 세대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48번으로 가서는 감수성 지수는 어떤 전염병에 적용되느냐 그랬어요. 이거는 급성 호흡기에 해당되고, 49번에 전염병과 접촉 감염 지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는 홍역 40%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전염병 중 감수성 지수가 가장 낮은 것은 뭐냐? 이거는 폴리오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51번에 항원제제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50번 항원제제가 아닌 것은 어떤 거예요? 혈청은 항원제제가 아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백신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백신. 사균이 백신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전염병 감염 후에 형성되는 면역을 어떤 면역이라고 하느냐? 자연적으로 생긴다 그래서 자연 능동 면역이다. 그 다음에 54번에 BCG와 같은 백신 예방 접종으로 얻은 면역은 무엇이냐? 이건 같은 거는 예방을 그 백신으로 접종을 해가지고 예방 접종을 해서 면역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인공 능동 면역이다. 사람이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면역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5번으로 넘어가서 혈청 제제 접종으로 얻은 예방 접종은 뭐냐? 혈청 제제로 얻은 예방 접종을 갖다가 우리는 인공 수동 면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모유나 태반 등의 모체에서 받은 면역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수동 면역이다. 인공 수동 면역은 그럼 무엇을 접종하는 거냐? 이거는 바로 항독소를 우리가 접종을 하는 거예요. 다음 58번으로 넘어가서 인공 능동 면역과 인공 수동 면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거죠. 이거는 3번이 해당이 안 되는데, 능동 면역은 효력 지속 기간이 길어요. 그 다음에 능동 면역은 발효 시작이 늦어요. 또 인공 수동 면역은 혈청병이 있을 수가 있고, 인공 수동 면역은 효력 지속 시간이 짧아서 3 내지 8주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된다. 효력 지속 기간은 같다. 이게 틀린 답이다 이거예요. 다음 59번. 능동 면역이 수동 면역과 다른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뭐냐? 자, 발효 시작이 늦고 능동 면역은 수동 면역은 오래 지속된다. 이것이 가장 잘 설명한 거예요. 발효 시작이 빠르고 짧게 지속되고 발효 시작이 늦고 짧게, 이런 거 다 틀리고, 발효 시작이 늦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능동 면역이 수동 면역과 다르다. 능동 면역은 발효 시작이 늦고 오래 지속된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60번. 예방 접종약이 사균 백신인 전염병은 뭐냐? 예방 접종 우리가 맞을 때 사균으로 맞는 것은 뭐냐? 바로 콜레라다. 그 다음에 61번에 인공 능동 면역원으로 생균 백신을 이용하는 것은 또 뭐냐? 생균 백신을 이용하는 건
광견병이나 결핵 요것이 인공능동 면역으로 생균 백신을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다시 62번으로 가서 인공 면역이 가능한 전염병은 뭐냐? 인공 면역이 가능한 전염병은 파상풍이다. 파상풍. 그 다음에 인공능동 면역으로 변성 독소를 이용하여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뭐냐? 그랬어요. 63번에. 요거는 디프테리아 파상풍이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64번으로 가서 인공능동 면역의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어떤 것일까? 이걸 묻는 질문인데 이거는 홍역입니다. 또 자연능동 면역의 역가가 가장 낮은 것은 뭐냐? 자연적으로 능동 면역이 됐을 때 역가가 낮은 것은 성병이다. 그래서 성병 같은 경우에는 재발이 계속되는 거죠. 또 병후 면역이 가장 강한 것, 병을 난 후에 면역이 가장 강한 것은 폴리오다. 그 다음에 67번으로 가서 자연 능동 면역으로 가장 강력한 면역력이 형성되는 전염병은 어느 것이냐? 이거는 폴리오하고 홍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68번에 가서 감염 면역만 형성되는 그런 전염병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임질이 해당이 되고요. 감염 면역만 형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9번으로 가서 불연성 감염으로 면역이 잘 형성되는 전염병은 어떤 것이냐? 불연성 감염으로 잘 전염되는 면역이 형성되는 전염병은 바로 일본 뇌염이다. 그 다음에 70번에 급성 전염병 발생 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역학조사는 환자 분포 상태 확인입니다. 그 다음에 71번으로 가서 전염병 관리의 3대 원칙 중 감수성 숙주 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그랬어요? 이거는 면역을 증장시켜주는 것이 해당이 되고 72번에 전염병의 전파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는 것, 대책이 아닌 것이죠. 대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환자 치료다. 이거는 대책이 아니죠. 전파 예방을 위한 것으로 병원소를 제거하고 병원소를 격리하고 예방접종을 하고 환경위생을 깨끗이 하고 이래서 전파 예방을 막아야지 환자 치료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환자의 격리를 저해하는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환자의 격리를 이런 경우에는 현성 환자다. 현성 환자. 다른 은익하고 간과하고 복균하고 무증상 이런 거는 격리를 저해하는 대상이 되는데 현성 환자는 해당이 안 되죠. 그 다음에 74번에 국내 상제 감염병의 예방 대책이라 할 수 없는 것은 국내에 상제에 있는 감염병의 예방 대책. 이거는 아까하고 뭐 비슷한 건데 바로 검역을 강화한다. 국내에 있는데 검역을 강화해서 왜 국내에서 상제하고 있는데 이건 검역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해외 감염병이나 전염병 이런 것들을 예방할 때 검역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공중보건학 문제를 풀고 다음 문제 의료관계 법규에 대해서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관계법규 1번 문제를 보면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지역보건법에 대한 문제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지역보건법. 포함해야 될 내용은 답부터 말하자 하면은 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이다.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이나 내용을 보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실태조사를 지역사회에 하는데 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시행령 제2조 사항 시행령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사항에 해당이 된다. 이것이 다음에는 2번 사항으로 가서 지역보건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지역보건법의 목적은 지역보건법 제1조에 나오는 거죠. 제1조에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가 관련 기관 또 단체와의 연계 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 보건의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랬죠? 지역 보건의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 그래서 보건의료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이 답이 된다. 3번 지역보건법에 있어서 국가의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책무가 아닌 것은 책무가 아닌 게 있는데 이것은 답은 5번이에요. 나머지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책무가 되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죠. 이거는 답이 4번이에요. 나머지는 포함이 돼야 된다.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 대책, 또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 체계 구성 방안, 이런 것들은 포함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에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어느 것이냐, 이걸 묻는 거죠. 이거는 4번 해당 시군 구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당 시군구 의회에서.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평가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결과를 매 시행년도 다음해 언제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느냐, 제출 기간을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1월 말까지 1월 말까지 매년 다음에 1월 말까지 시도지사한테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1번 사항이어서 시군구별로 한 개씩 설치된 보건소 위에 추가로 보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어요. 네, 요거는 시군 구청장이 할 수가 있어요. 또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중에 보건의료원과 동일한 기관을 뭐라고 하느냐? 요거는 바로 병원이에요. 보건의료원하고 동일한 기관을 우리가 병원이라고 한다.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보건의료원 제8조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가 있단 말이에요. 지역에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병원도 멀고 의료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는 보건소가 보건의료원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은 바로 병원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보건의료원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사항에 가서는 병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보건소가 병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보건소라고 그랬어요.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은 그랬어요. 방금 위에 있었죠? 바로 보건의료원이죠. 보건의료원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또 보건의료원은 병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보건소를 설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정할 시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어느 그 조례를 정할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바로 대통령령에 있어요. 대통령령에 그 기준을 두고 있죠. 그래서 보건소의 설치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 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설치 지역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보건소 설치 지역으로 옳은 것은 3번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을 받은 자는 여기가 아니고 시군구 시군구가 답이 되는 거예요. 시군구별로 한 개씩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건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냐? 답은 의사면허증 소지자 또는 보건직렬의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직렬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임상병 의사도 해당이 되는데요. 보건소장 그 시행령 제13조에 보면은 보건소의 보건소장, 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 한 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명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사 면허 소지자를 구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별표 1에 그 보건이나 식품위생 또 의료기술, 의무양무, 간호, 보건진료 이런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보건직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식품위생이나 보건이나 의료기술이라든가 의료기술이 바로 임상병리사가 해당되는 직렬이에요. 의료기술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보건소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치는 그랬어요. 이거는 답이 1번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
보건소를 추가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행령 보건소의 설치에 따른 그런 내용인데, 원래는 이제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한 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를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그러면 옳은 것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해당되고 옳은 것들은 2, 3, 4, 5가 옳은 것으로 해당된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보건소장을 임명하냐 이 얘기거든요. 이거는 구청장이 보건소장을 임명할 수가 있어요. 구청장이. 그 다음에 강원도 강릉시 완산면 보건소장이 보건지소의 업무를 수행할 때 이를 지휘 감독하는 직책은 뭐냐? 지역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강릉시 완산면인 보건소장이 이랬는데, 강릉시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릉시 보건소장이 보건지소의 업무를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보건지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또 누구냐? 보건지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또 보건지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그럼 누구냐? 이건 누구겠어요? 똑같은 거죠. 시장군수 구청장이 보건지소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건지소의 그 설치 기준은 읍면마다 한 개씩 한다. 그래서 보건지소. 그러나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또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설치 운영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해서 한 개의 보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보건지소 필요성의 판단은 누가 하느냐? 이 얘기예요. 요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이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한 거는.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를 위하여 3개 면 소재지에 각각 설치된 보건지소를 통합해서 한 개의 통합 보건지소로 운영하고자 할 때 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권한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죠? 그러면 여기는 군수죠. 그 다음에 15번 보건지수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된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이거는 답은 1번이에요.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한다. 그렇지 않죠? 또는 보건직 공무원 가능하다 그랬어요. 보건직렬에 또 눌러가서 보건소의 전문 인력 등에 대하여 그 배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요거는 4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 인력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17번 보건의무 직군의 보건 공무원을 보건수사를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분야 직렬의 분야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한 경험 있는 자를 임용해야 되느냐 얘기예요. 요거는 보통 5년이다.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그런 보건수장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위하여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전문 직업인은 누구냐? 바로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바로 임상 여기서는 잠깐만요. 네, 18번은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위하여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인. 네, 보건소의 시설을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의뢰를 받아서 시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해당하는 사람이 치과의사, 이 사람이 해당이 되네요. 그죠? 네. 또 시 지역 병원에서 도서 지역으로 의료 손해봉사를 가려고 한다. 이때 이제 신고를 해야 할 곳이 있는데 어디다 신고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도서 지역에 관할 보건소장, 도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도서 지역에 관할 보건소장이다. 그 다음에 강원도 강릉시 M종합병원의 N 원장은 2015년 10월에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팀을 꾸려가지고 강원도 양구군으로 순회진료와 건강검진을 하려고 한다.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전 취할 조치는 뭐냐? 양구군으로 순회진료와 건강검진을 하러 간다 이거예요. 건강검진을 하기. 근데 이 건강검진을 하기 전에 취해야 할 조치가 있어요. 그것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3일 전까지 어디다가 양구군 보건소장한테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건강검진을 이렇게 하러 갈 거니까 허락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신고한다. 이렇게 갈 거다. 이런 그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3일 전까지입니다. 보건소의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에 설치비 및 부대비의 한도는 얼마냐 그랬어요. 요거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분의 2 이내의 한도다. 보건소 시설 이용 시 수수료와 진료비는 무엇으로 정하냐 그랬어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는 게 있는데 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진료비 얼마, 수수료 얼마.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에서 권한의 위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옳지 않아요. 4번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구청구청장 위임 또는 재위임 받은 경우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대행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맞지 않는 거다.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의 과태료. 건강검진을 진단하겠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예요. 이때는 얼마의 과태료를 물게 되느냐? 300만 원을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 주민 다수를 여기 숫자가 빠졌네요. 다수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또는 건강진단 등을 신고 없이 또는 허위로 행했을 때의 처벌은 어떻게 되느냐? 역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벌을 받는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잘 풀어보시고 정답을 한번 잘 맞춰서 틀리는 거는 또 숙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더 분발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